본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정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코로나19겠죠. 예. 이 코로나19가 정말 그 세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이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업보안, 이것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역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외국의 기술 추격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일 텐데요.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체계 역시 뭔가 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산업 보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센 서울경제TV는 물론이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아프리카TV를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요, 500개의 화면에 500분이 사실은 그 뒤에 또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분 정도가 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게 또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방송 지켜보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의견이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2,000분께서 보내주시는 또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박수를 보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3시간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입니다만은 아주 그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이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이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입니다. 2020년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기술보호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축제의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K-열풍입니다. K-팝, K-무비를 비롯해 코로나 시대 K-방역까지 그 열풍이 전 분야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월등한 기술력도 우리의 자랑이자 K-열풍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의 경쟁국들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의 첨단 기술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보안은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보안을 우리 국익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부장으로 대변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유출 방지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2003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립한 이래 유관부처, 기업인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최근 5년간 123건의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산업보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갈수록 진화, 전문화하는 첨단 기술 유출 시도에 맞서 민과 관, 우리 모두의 긴밀한 소통과 화합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어 기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방송 시간을 하루에 해주신 서울경제TV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정원도 산업보안을 비롯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는 미래정보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네. 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셨고요. 최현정 아나운서, 네. 이 산업보안이 참 중요한데 혹시 산업보안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부끄럽지만 제가 네. 이 방송을 계기로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네, 10월 27일이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그 평생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네. 네. 자, 이 산업보안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올해가 이제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날이었다고 하는데, 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기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술 보호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올 10번째를 맞이한 산업기술 보호의 날을 축하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꾸준히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인력 유출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보호 가족 여러분, 최근 세계 각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술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이 한 기업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금년 2월부터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 보유기관의 해외 인수, 합병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기술 보호 제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 기술 안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보호 기반을 꾸준히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기술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업기술 보호의 날을 계기로 우리 기술 보호 역량이, 우리 산업기술 경쟁력이, 더 나아가 우리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산업기술 보호 유공자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기술보호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술 보호의 날. 이는 2006년 10월 2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돼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에선 핵심 기술 보호에 관한 다양한 방법과 의견들이 제시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기에 이들의 노력은 더욱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자, IT, 바이오, 그리고 국가 산업의 뿌리라 할 기관 제조업은 물론 학계와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국내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된 산업기술 보호의 날, 더욱더 높아질 내일의 위상을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 박희재입니다. 오늘은 산업기술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산업보안인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과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고와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그리고 또한 국가 경쟁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기밀 첨단 기술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국가정보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0년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가 나아갈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산업보안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의 미래 산업보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기업의 보안 담당 임직원들과 산업보안연구학회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 관련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업보안의 미래를 준비하고 한층 더 밝아질 수 있는 뜻깊고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성윤모 장관님 말씀에 이어서 이 박희재 산업기술보호 협회장님의 기념사, 개회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산업보안의 날이 아니에요. 산업기술보호의 날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딜 가나 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이런 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보안 전략이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예, 동감합니다. 네. 이 산업 보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현장의 노력이 좀 더 힘을 얻으려면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지원도 받아야 할 텐데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법안을 발의해 주신 분 의원님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제10회 산업기술보호의 날을 맞이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보안 현장에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산업보안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한 추격형 경제로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가 핵심 기술 보유기관의 보안 전담 임원과 조직의 의무화 필요성을 얘기했고 국정감사를 거치며 해당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 보유기관 중 보안 전담 임원이 있는 곳은 아직 5%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등 산업 각 분야에서의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자산의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오늘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현장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법을 기업이 악용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고민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네. 꼭 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자,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모두 세 가지 그 주제 토론이 준비가 돼 있고요. 각 주제 토론마다 전문가의 강연 그리고 또 이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특히 첫 번째 토론은 기업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한 직장인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첫 번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 유은선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그중 기업의 근무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도 올해 재택근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만 재택근무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4%에 불과했던 재택근무는 88.4%로 증가했고 한림원 해영기업의 92%가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택근무는 또 하나의 뉴 노멀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재택근무를 위한 준비 상태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대기업의 경우는 VDI, VPN 등 원격 접속 인프라를 100%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이 문서 중앙화와 클라우드로 문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상근무 대비 생산성이 80% 이상이라는 답변이 주요했으며 직원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지속하고자 할까요? 기업들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는 기업은 단지 7.7%에 불과했습니다. 기업들은 왜 재택근무를 망설이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성과관리 우려도 있겠지만 바로 보안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내부 정보 유출과 재택근무 인프라 해킹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 보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환경의 특성과 보안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는 회사 안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외부로 보안 경계가 확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 통제라든지
회사 네트워크 보안 통제가 그렇습니다. 즉, 보안 위협은 높아지는데 회사의 통제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은 해커와 정보 유출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올해 중순에 발생했던 VPN 해킹 사고라든지 재택근무 PC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역시 이러한 재택근무 보안 리스크를 노린 결과였습니다. 정보 유출자 입장에서도 회사 안에서는 당연시되던 동료들의 눈과 물리적 통제와 같은 견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정보 유출 측면에서 보다 쉬운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택근무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기업, 법, 제도, 그리고 사회,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없으니 회사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려는 유혹이 커지는 것 같다. 집에서 PC 화면을 촬영하는 건 누구도 막을 재간이 없다. 국가핵심 기술이 집에서 다뤄져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도 있었고요. 영상회의 정보 유출은 어떻게 막죠? 재택근무 PC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요. 보안 막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재택에서 보안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보안 문제들을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안 체계에 일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보안 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변화 첫 번째는 무조건 막는 보안에서 정보 중요도별 차별화된 보안으로의 전환입니다. 재택근무의 효율성은 보장하면서도 중요 정보의 보안은 강화하는 것인데요. 일단 보안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PN, VDI 등 원격 접속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내망에 쉽게 접속해야 하고 문서 중앙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회사 정보를 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러한 환경은 회사의 핵심 기술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은 사회에서의 접근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차단이 어려울 경우에만 예외 처리와 모니터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방뿐만 아니라 대응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보안 리스크에 대한 예방은 기본입니다. 투팩터 인증이라든지 재택근무 PC 보안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회의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시에는 PC 화면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는 PC 워터마크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공격 시 격리하거나 해킹 피해 발생 시 복구하는 체계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이 주도하는 통제 중심에서 개인 스스로 보안을 지키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국 보안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변화관리, 사용자 자율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에 더하여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시 이 정도까지는 만족해야 한다라는 보안 수준에 대해 법, 제도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시행이라는 당면 과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뒷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보안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다면 필수적으로 보안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은 재택근무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기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출행위 유형의 문제, 부정취득 범위의 문제, 유출 정황에 대한 분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경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의 경우에 유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에는 이 지정된 장소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발생하는데요. 재택이 지정된 장소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정 장소의 개념에 회사 정보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 취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과정에서는 자료를 사유화하고 보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분별하게 접근하고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출 정황 발견 시 유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추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유출 정황이 있고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PC, 이메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노력, 법 제도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재택근무 보안 수준은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재택근무 시행률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여건이 안 돼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공유로 상생 협력하고 공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천경지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우리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보호의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 이미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재택근무가 보안의 관점에서 보면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은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각 토론은 주제 발표격인 강연이 끝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의를 함께해 주실 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실제 이제 이 재택근무가 부정들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택근무 이 화두에 대해서 각 기업에서 실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청해 들어볼까요? 예, 어느 분께서 먼저. 예. 네, SK이노베이션의 고홍태입니다. 네네. SK이노베이션은 2월 24일 본격적인 코로나 확대가 이루어질 때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고요. 그 실시된 근거로 보면 그 VDI라고 하는 네. 가상화된 IT 기술을 활용해서 네. 다른 기업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빨리 적용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다른 기업은 어떤가요? 예.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VDI, VPN을 활용했던 측면은 똑같은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작년 말부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협업 툴을 검토를 하고 있었었고 올 초에 보안성 검토를 마무리를 하고 협업 툴이 적용된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재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인재 실장님도 재택근무를 하시나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오늘은 재택이 아니고 이렇게 직접 네. 방송국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기업과 달리 이제 법무법인은 이 변호사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인데 그 황민서 변호사님, 네네, 예. 그 어떻습니까 법무법인에서는요? 네, 제가 근무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해서 여러 법무법인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정부 대책에 부응해서 재택근무를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대면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화상회의나 전화회의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코로나 환경이 이제 앞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이런 재택근무 환경이 더 일반화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이 산업 보안에 관한 좀 대책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재택근무가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를 하려면 이제 그 IT 인프라가 필수겠죠. 이런 것이 잘 갖춰진 곳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곳이요. 이런 곳을 위한 그 기술적인 어떤 지원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앞서 이제 발표자하고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집에서 이제 중앙 서버에 있는 가상 PC에 먼저 접속한 다음에 그 가상 PC에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VDI 방식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암호화된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VPN 방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VDI 방식은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회사 데이터를 재택근무용 PC에 저장하지 않고 네. 회사 중요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보안성이 중요시 생각하는 이제 금융권하고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VPN 그 VDI 방식하고 달리 두 번째 방식인 이제 VPN 방식은 네. 비용이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재택근무용 PC에 숨어 있는 악성 코드가 예. 회사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고, 네. 그다음 내부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어서 보안성이 다소 취약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기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용성,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각 기업 특성에 맞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좀 보안성이 좀 떨어지는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김동호 상무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사회에서 재택에서 우리 회사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통로에 대한 보안 측면이고요. 그게 VPN, VDI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실제 우리 회사에 접근했을 때 실제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문서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절하게 보안성이 보완된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발표 자료에서 나오신 것처럼 지금 좀 전에 발표 자료 조사 대상 기업의 한 84% 정도가 클라우드 환경이나 문서 중앙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2%가 문서 중앙 환경, 그리고 그중에 22%가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경을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저희 회사 사항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저희 회사는 올 2월에 문서 중앙 환경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경이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재택근무를 전환을 했는데, 실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문서 중앙 환경을 만든다거나 혹은 클라우드 환경을 만든다면 실제 임직원들의 변화를 좀 강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임직원들의 많은 원성도 들으실 거고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그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한 뒤에 임직원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봤어요. 어떤 얘기냐면 실제 2월에 문서중앙을 구축한 뒤에 재택근무로 전환했을 때 과연 우리 회사가 이 문서중앙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재택근무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전에 기술적으로 VPN이나 VDI를 통해서 접근에 대한 보안을 확보를 하고, 네. 실제 회사 업무 환경에서의 문서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나 문서 중앙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임직원들께서.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실제 임직원들은 기존에 자기 PC 내 문서를 관리하다가 문서를 사용하다가 서버에 접속해서 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으로 좀 복잡해지고
실제 그 과정에서 아마 여기 계시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많은 원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안의 네. 숙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익숙하게 일하던 방식에서 맞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니까 네네.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로군요. 예. 이 재택근무라든가 이제 원격 근무가 되는 곳, 뭐 이런 회사들은 뭐 그에 따른 어떤 그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이제 이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고 산업 보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기업의 그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부서는 이번 재택근무를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임직원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네. 뭐 구성원들을 뭐 2주, 3주 이렇게 순환 근무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되는 그런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네.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또 안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택을 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재택을 마련해주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사외에서라도 사내에서와 똑같은 수준의 보안 통제를 가지거나 그리고 사회에서 활용하는 중요 자료에 대한 기록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네. 국가 핵심 기술이라도 제한적으로 사회에서 접속을 허용해보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사회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에 대한 기록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네. 조금 법적으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법을 개정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예. 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네네. 질문을 박창모 드리면, 시장님. 예. 그 실제 우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실제 집에서 쓰는 디바이스는 회사에서 지급된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방금 정인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제가 법적으로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실제 그렇게 개인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디바이스에 대한 통제 영역을 확보했다면 모니터링 영역을 확보했다면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임직원들이나 혹은 제3자가 우리 회사의 자료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네. 임직원한테 허용된 범위 외의 자료를 다운받는다거나 하는 이상행위들을 탐지했을 때 네.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될지가 기업의 네네. 많은 고민이거든요. 실제 예. 재택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그 조사는 개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특히 재택근무를 하면 개인이 가장이고 또 아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존중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위법사항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위법사항이나 좀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솔직히 법적인 조언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개인의 디바이스를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사생활 이런 문제가 또 예,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황민수 변호사님. 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검색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임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개인 단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재택근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개인의 PC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하에서 그런 어떤 개인 PC라든지 단말에 접근을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그 접근이나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사내 규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임직원들한테 그 명확하게 동의서를 받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근 부경경쟁방지법에는 지정 장소 밖으로 이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제 지정 장소라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회사라든지 그런 물리적 공간 개념이었다면 재택근무 과정에서의 그 사적 영역
또 그걸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폭넓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자료에 접근을 해서 네네. 그 자료들을 사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들을 계약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떻게 좀 규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네. 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현행 법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운용할지, 그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각 업계의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문제, 이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개인의 인권을 지키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 재택근무나 이제 이 원격 근무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이 보안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지향점, 이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에 맞춰서 재택근무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해킹 공격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제로 트러스트가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현재보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철저히 이제 본인임을 확인하고, 특히 이제 본인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사용자마다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소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한 번만 이게 신원 확인하면 모든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어서 네네. 보안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면 외부로부터 이제 무단으로 공격해서 시스템을 점유하거나 네. 내부 데이터를 유출하는 데 대해서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서 기업의 네트워크 테두리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보안 전략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3, 제4 그 당사자가 맞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안 등급 같은 것을 또 정하는 게 좋겠다. 예, 그것도 이제 예. 최소화하는 게 가장 최적의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직급에 따라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이게 네.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군요. 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보강을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더불어서 이제 개인 공간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보안의 위협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걸 기술적으로 아무리 막아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네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산업 기술을 지키는 본인이 어떤 책임자적인 어떤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상 기술이 유출되면 유출한 사람과 회사가 동시에 처벌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커진 만큼 기업이 적정한 노력을 했다면 기업의 책임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는 네. 그런 제도적 변화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그 임직원들의 어떤 그 도덕성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강화하는 교육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어떤 점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그 고담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재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사실 네. 저희도 이번에 재택을 하면서 매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보안 개선했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이 되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고담당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임직원 책임, 네. 자율 책임으로 전환이 되려면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 컨텐츠나 그 캠페인 같은 그런 자료들도 제공이 된다면 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더 붙이자면, 사실 저희 기업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모으고 받침해 줄 수 있도록 정보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그 투자 그리고 운영,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논의가 되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재택근무 시대 이 보안 문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함께 나눠봤는데요. 뭐 특별히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저 온라인 참여자들 예, 질문도 듣고 또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씨 부탁합니다. 예, 지금 많은 온라인 참여자들께서 이 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건데요. 이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제가 지목을 하면 답변을 질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만 골라서 제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의 내용 잘 들으셨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예, 사실 먼저 시작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겠죠. 예, 저쪽에 계신 분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은표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잘 들립니다. 예, 먼저 어디 소속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함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SK 이노베이션 고은표입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반갑습니다. 들었는데요. 예,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많은 강연이나 토론, 이와 같은 포럼들이 언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택트로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왜 뭐 따로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예. 그런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뭐 원활하게 잘 토론도 잘 들었고요. 발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영상에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정인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영상의 솔루션을 보니까 사회로 중요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정보 유출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영상회의 시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정인재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 툴이라는 것이 사실 정보보호 측면보다는 자료를 공유를 하고 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제작된 툴이다 보니까 사실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한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보안성 검토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료가 유출이 될 수 있거나 툴의 취약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안성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솔루션을 개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로 개선된 솔루션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그 툴을 써서 리스크를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컨퍼런스처럼 부득이 이제 주최자가 정하는 솔루션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보안성 검토를 하고 보안성 검토를 완벽하게 조치를 못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툴도 저희 보안성 검토를 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정인재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인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용 솔루션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타당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쓰는 표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범용 솔루션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범용 솔루션이 가진 포용력이죠. 일단 무료이고 그리고 사용자 인증 없이 보안에서 좀 취약합니다만 사용자 인증 없이 그 회의에 조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음에도 그런 포용력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범용 솔루션은 차단돼 있습니다. 차단돼 있으나 고객들과 회의 혹은 대규모 내부 회의를 위해서 가끔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대규모 내부 회의를 위해 쓸 때도 기본적으로 사전적 사후적 차단을 합니다. 사전적 차단은 그 해당 링크를 공유할 때 그 링크가 사외로 배포되는 걸 차단하고 막고 있어요. 메일 시스템 자체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비인가자가 접속하는 걸 차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후적으로는 실제 화상회의를 진행한 중에 저희들이 비인가자가 들어온다면 차단을 시키고요. 그리고 녹화도 방지하고 그리고 문서를 자료를 공유할 때 공유할 수 있는 첨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최소한의 승인을 받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창모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은표님 어떻게 답변이 잘 이해가 가셨을까요?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토의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참여자분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쪽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예, 저 중간쯤에 계신 분께 여쭤보죠. 이상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간략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인터넷의 이상원입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의 고홍터 담당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대부분 제조 기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활성화되다 보면 공정 설비와 관련된 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해 원격 조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조 공정상 시스템 장애는 평소에 대응이 됐었는데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고흥태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그 여러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을 먼저 예를 들면 앞서 그 김동호 상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간접적인 접근을 통해서 단계별 인증을 추가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공정의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명령어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일단 우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아까 그 재택근무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추가적인 답변 있으신 분? 제가 예.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 담당님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생산 설비를 뭐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는 거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생산 설비를 사회에서 원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접근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제 생산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이제 생산 설비의 오작동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이제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설비를 원격에서 이제 접근해서 이제 제어한다기보다는 인력 백업 체계를 유지해서 현장에서 장애 발생 시 즉시 처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셨을까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오늘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 분 패널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그 방금 이제 김동호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격 설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이랬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실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여기 2,000분의 화면을 통해 보이는 참여자들께서도 다 이 관련 분야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시청자들께서는 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건 제가 답변드리니까 실제 상무님이 말씀하신 박창모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비슷한데요. 실제 아마 그런 생산 공정상의 중요한 컨트롤 통제는 실제 일반 제조기업에서는 제조기업 인건 사람들이 많이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SK나 포스코처럼 장치 산업 쪽은 실제 설비의 환경 생산 조건 하나를 변경하면 그 후속 생산 제품의 조건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 조건 하나 바꿨을 때 이후 생산 제품이 어떤 제품적인 변화가 생기는지를 즉시해서 보고 즉시해서 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원격에서 보다가 원격에서 통제를 한 뒤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조건을 즉시 반응하지 못한다면 피드백받지 못한다면 실제 이후에 나온 제품 다 불량이 되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특히 장치산업 쪽에 많이 일어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통제와 확인은 1차원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SK하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생산 공정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 생산 공정이 흐르는데 거기서 장애를 적시에 좋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다 불량품으로 되기 때문에 원격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는 장애 났을 때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그 질문에서 이제 그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한 어떤 그 솔루션과 그 범용 솔루션 뭐 이런 것의 어떤 장단점 이것도 나왔었는데 그 범용 솔루션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성에서는 좀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영상회의 솔루션의 문제점이 그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화면에 국가심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네. 아무나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하. 뭐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중국의 산업 스파이한테 네. 뭐월 어떤 날짜에 네네. 들어와서 봐라. 예. 라고 하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취약점이 있고요. 네.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거기에 보여주는 자료가 그냥 자유롭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보안팀이나 소속 그 상관의 허락을 받고 네.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안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기존 상용 솔루션들이 그런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국가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영상회의 솔루션 같은 게 있다면 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하나 플랫폼이 있으면 하는 좋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3부가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뒤에 계신 참여자분들 계속해서 질문 내용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기업들이 산업 보안을 위해서 고심하고 해법 모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기업 보안에 대한 주제로 강의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많은 시청과 참여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쟁, 간첩,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겠어? 테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가 웨콕이에요. 당신이 방심할 때 치명적인 공격이 시작된다. 111이죠. 번호를 기억하라.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